네, 안녕하세요. 영문고 영어 담당 정회훈 강사입니다. 오늘 이제 영문고 영어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도 좀 안내 드릴게요. 먼저 영문고에서 영어 내신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좀 살펴보면 먼저 범위는 교과서에 있는 2개 과 정도랑 그리고 부교재가 있습니다. 영문고는. 그런데 이 부교재가 실제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문제의 모음집이라서 사실은 기출문제가 시험 범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문고는 영어 시험에서 문제 숫자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이게 사실 영문고 영어가 진화를 해온 결과인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시험 전체 문제가 영어 시험이 27문제, 28문제 정도 됐었거든요. 사실 이 정도만 돼도 다른 일반적인 학교들이랑 문제 숫자가 큰 차이는 없어요. 원래 25문제에서 30문제 사이로 영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진화를 하더니 작년에는 30문제가 나오더니 가장 최근 기출문제에서는 35문제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자체 숫자가 많아지면 아이들이 시험 볼 때 시험 운영이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영문고 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변별력이 높은 시험 문제랑 그렇지 않은 문제랑 난이도 편차가 조금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쉬운 문제들을 빠르게 쳐내야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구조로 출제가 됩니다. 사실 이렇게 문제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는 데에는 시험 범위 자체가 좀 늘어나는 배경이 있어요. 원래는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랑 모의고사 하나 정도가 시험 범위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모의고사 하나 정도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면 지문의 개수가 25개에서 30개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35문제가 출제됐을 때에는 영문고에서 지문 개수를 세봤을 때 40개 정도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숫자가 시험 범위에 비례해서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좀 더 들여다보면 여기 좀 녹색 부분이 지금 객관식이고요. 그리고 여기 붉은 부분이 서답형인데 딱 봐도 객관식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객관식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영문고는 지문 변형이 많은 학교는 아니에요. 지문 변형 없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이 그대로 출제가 되고요. 대신에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기출문제에서는 주제를 물어봤던 문제를 이제 빈칸을 뚫어놓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식으로 문제를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문은 똑같지만 문제가 변형이 되다 보니 그냥 겉핥기 식으로 딱 보고 암기를 해서 공부를 하면 안 되고 내용 이해를 좀 촘촘히 하면서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대신에 지문이 똑같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아주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객관식에서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난이도하고는 조금 별개로 영문고에서 특별히 보여지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 내용 이해 부분 보시면 지금 흐름 문제가 좀 압도적으로 많은 거 보이실 거예요. 문제 변형을 하실 때 글의 흐름상 알맞지 않은 문장을 고르라고 하신다든지 아니면 다음 문장이 들어갈 수 있는 흐름상 알맞은 부분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흐름 내용으로 문제를 조금 많이 변형을 하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아까 난이도하고는 큰 상관없다고 말씀드렸던 게 어차피 시험 범위는 정해져 있고 아이들이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전체 시험 범위 한 번쯤은 다 보고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것은 아닌데 유독 영문고에서는 이 스타일의 문제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훈련을 시킬 때 이런 유형으로 문제를 변형을 해서 많이 훈련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흐름 문제 예시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주고 이 지문에서 이 문장이 흐름상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는 식으로 이런 문제가 굉장히 한 시험지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객관식에서 미리 지문을 숙지만 해둔다면 사실 흐름 문제나 내용 관련해서는 어려운 게 없는데 객관식에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어법 문제예요. 여기 지금 제가 예시를 직접 가져왔는데 어법 문제가 사실은 답이 하나이긴 하지만 모두 고르기 문제랑 별로 다를 바가 없거든요. 밑줄 친 부분에 틀림, 어법상 틀린 거를 모두 몇 개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모두 고르기 문제랑 결국엔 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A에서 E까지 봤을 때 웬만큼 자기
문법 지식에 확신이 크지 않은 이상 아이들이 굉장히 이 문제를 풀 때 시간 소모가 큽니다. 그리고 확실하지 않다 보면은 뭔가 개수가 2개나 3개가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2번, 3번으로 좀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영문고에서는 객관식에서 가장 변별력이 높은 문제는 어법 문제고요. 어법 문제 외에는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높다라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모두 고르기에서 잘 살아남으려면 평상시에 영문법 공부를 할 때 좀 촘촘하게 기초 내용을 닦아놓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문고는 어법 문제가 좀 모두 고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이지, 이 각각의 요소들을 살펴보면 아주 어려운 심화 문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대체적으로는 중학교 영문법으로도 다 풀리는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잘 준비하면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있는 변별력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서답형 좀 살펴보시면, 서답형은 사실 영문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들에서도 변별력이 가장 높은 문항이 항상 서답형이죠. 그래서 영문고 제가 이 표를 다시 가져와 봤는데, 지금 이 붉은 부분을 보시면 서답형 문제 비율이 높지 않다는 거는 보일 거예요. 한 6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숫자가 많지도 않고 문제 배점이 큰 것도 아닌데 사실 이게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식에서는 어법에서 아이들이 살짝 걸려 넘어지는 것 말고는 힘들어하는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서답형은 까다롭게 조금 출제가 되는 편인데, 일단 이 3가지 유형이 출제가 돼요. 지문을 주고 지문을 요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영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려고 하는데 빈칸을 뚫어 놓으신 다음에 거기에 알맞은 어휘를 생각해내서 쓰라고도 아니고 보기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보기에서 골라서 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3가지 유형 중에서 사실 첫 번째 유형은 아이들이 손쉽게 맞추고 넘어가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관건이 되는 거는 이 아래에 있는 2개입니다. 알맞은 형태 쓰기랑 완전 영작인데, 알맞은 형태 쓰기는 제가 이따 예시로 기출문제 보여드릴 텐데, 지문에 밑줄을 그어 놓은 다음에 그 밑줄 그은 부분을 어법상 알맞은 형태로 바꿔서 쓰라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 이 2개 중에서도 완전 영작이 가장 항상 오답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특정 부분만 고쳐서 쓰라는 게 아니라 전체 문장을 완성을 해서 영작을 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법 지식이 좀 촘촘하게 있어야만 정답을 다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 완전 영작 문제가 오답률이 가장 높은데, 영문고에서는 이런 문제를 주로 한 문제만 출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영문고가 조금 요즘에 영어를 어렵게 내고 있는 추세거든요. 요즘에는 이 문제가 2문제씩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완전 영작 문제가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니까 이거는 그냥 버리고 나머지를 다 맞으면 1등급, 원하는 등급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배점도 크거든요. 4점씩 주어져서 이런 완전 영작 문제가 이제 2문제씩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 2문제를 다 버리고 가기에는 원하는 등급이 약간 불안정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시 문제로 보여드릴게요. 실제 기출 문제인데요. 원래는 알맞은 형태 쓰기가 이런 예시입니다. 지문에서 밑줄을 그어놓고 여기 부분을 어법상 알맞은 형태로 바꿔서 쓰기만 하면 됐었는데, 이런 문제가 주로 2~3문제씩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완전 영작 문제는 이 주어진 단어들의 원형을 가지고 완벽하게 어법에 맞게끔 변형을 시켜서 완전한 문장으로 써내라는 게 이제 완전 영작이라서 어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어법 지식이 쌓여 있어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완전하게 문장을 쓰라고 하는 문제가 원래는 한 문제만 나왔는데 이제 2문제씩 출제가 되면서 오답률도 높은데 아이들이 조금 더 어려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사실 어휘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어휘를 다 주세요. 근데 원형으로 주셔서 다만 이거를 어법에 맞게끔 바꿔야 되니까 어법 지식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법 때문에 원래도 서답형이 변별력이 가장 높은 부분이었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개수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변별력이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도 사실 어법이 제일 어렵게 나오고요. 서답형도 포인트는 어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객관식이랑 서답형 전반적으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봤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객관식에서 나머지 문제들이 평이한 편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영문고 같은 경우에는 변별력이 높은 문항이랑 그렇지 않은 문항이 난이도 편차가 크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만큼 변별력 있는 딱 몇 가지 문항 빼고는 나머지가 굉장히 평이한 편이에요. 그래서 영문고는 실제로 영어 내신 시험 평균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평이한데 지금 현재 영문고 내신이 시험 문제 숫자도 늘어나고 범위도 늘어나고 서답형에서도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까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5등급제로 바뀌면서 아마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출제하실 때 아이들 변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문고 내신이 약간 어떻게 튈지 모르는 지금 국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서 학습을 할 때 기존 기출문제 난이도에 맞춰서 학습하시기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신 이미 한번 끝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좀 복구를 시키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리 조금 서답형 같은 데에서 꽉 잡아가지고 100점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이런 스타일의 영문고 내신은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요. 먼저 강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수업 시간에 오게 되면 아이들을 먼저 시험을 먼저 보게 합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 나갔던 진도에 대해서 복습 시험을 먼저 봐요. 왜냐하면 영문고는 지문은 똑같이 출제가 되지만 문제가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문을 좀 다각도로 변형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문고 내신 준비할 때 문제를 되게 많이 풀리고 시험도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바로 지난 수업 시간 내용에 대해서 시험 본 다음에 당일에 진도 나가야 될 부분 진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엑스 퀴즈라는 게 조금 낯서실 수 있는데 이거는 좀 그날 진도 나간 부분을 좀 내용을 꾹 눌러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진도 나간 지문에 대해서 내용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계속 내용을 머리에 집어넣는 것만 하기보다는 문제를 풀면서 내용이 머리에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항상 당일날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 풀면서 아이들이 아 오늘 이런 내용의 지문을 배웠었지 하면서 복습이 되는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1회 수업에 오게 되면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신을 준비하는 2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시험 전 범위를 제가 일단 강의로 저랑 같이 2번 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5회독을 하는 게 되는데 영문고는 시험 범위가 조금 많은 편인데 문제의 난이도는 평이한 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시험은 사실 다회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다회독이 조금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따로 구성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런 구조입니다. 일단은 강의에서 처음으로 저랑 1회독을 한 다음에 제가 수업 끝나고 나면 필기노트 나가거든요. 아, 네, 제가 이거 자료, 영문고 영어 학습 자료 이거 보시면 네네네. 여기에 지금 맨 마지막 부분에 필기노트가 나와 있어요. 11쪽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강의 내용 적어놓은 필기노트를 아이들에게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지문에다가 여기에서 수업 시간에 안 적은 걸 적어 와야 되는 과제들도 있고 이걸 보면서 복습을 해와야 되는 것도 과제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2회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회독 워크북이라고 다회독을 위해서 따로 구성을 한 교재가 있어요. 3회독 한 다음에 아이들이 좀 잊어버릴만 한 때쯤 다시 강의에서 제가 그 지문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강의로 2번째로 보면서 그 지문에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들,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짚어주고 마지막으로 총복습으로 파이널 리뷰라고 해서 제가 따로 네, 전 지문을 정리를 해서 아이들에게 나가는 교재가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총 5회독 완성이 되고요. 사실 여기에 더해서 추가 과제랑 그리고 클리닉 그리고 수업 시간에 오게 되면 보게 되는 복습 시험까지 해서 아이들이 지문에 노출되는 횟수는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 1회독부터 다회독 워크북까지가 내신 준비하는 내신 준비하는 기간의 전반부 학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강의 2회차부터 파이널 리뷰까지가 내신 준비 기간의 후반부 학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반부랑 후반부가 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자체 교재를 쓰고 있는데요. 영문고 시험 범위만 담은 자체 교재를 따로 씁니다. 이건 지금 표지고
좀 내부 내용이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져왔어요, 예시를. 네,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가 다 교재 예시거든요. 도대체 내신 자체 교재라고 하면 뭔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예시로 가져왔거든요. 네, 보시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 실려 있고요. 주제랑 흐름 이렇게 가져가면서 지문의 전반적인 내용 놓치지 않게끔, 그리고 서답형에서 점수 감점 없이 다 가져가려면 어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법 포인트들도 제가 다 교재에 담아놨습니다. 시험 범위에 나오는 어법 포인트들 담아놨고요.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 당연히 지문에 있는 단어들 다 제가 실어놓고, 영문고에서도 영명풀이라고 해서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에 밑줄을 그어놓고 그 밑줄 친 단어의 뜻을 영어로 정의를 잘못한 걸 고르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거를 준비를 하려면 영어 사전을 좀 찾아봐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직접 찾아가지고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 찾아서 아이들이 시간을 좀 줄여주는 쪽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예는 전반부 교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는 전반부랑 후반부를 조금 다르게 교재를 구성을 하는데, 후반부 같은 경우에는 배웠던 내용을 머리에서 꺼내보는 위주의 학습이 돼요. 그래서 여기 주어진 단어들 같은 경우에 한국어 뜻이 없고, 영영풀이 같은 경우에는 영어 단어가 없는 식으로 제가 후반부 교재를 구성을 해서 아이들에게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5회독 설명드릴 때 다회독 워크북 잠깐 설명드렸었잖아요. 제가 그거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7쪽에 제가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는지 적어놨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 다회독 워크북 보시면 다회독을 위해서 따로 꾸려진 워크북이라서 이 안에 빈칸, 지문에 빈칸을 뚫어놓고 빈칸을 채워놓으라는 식으로 하는 문제들도 많고, 그리고 문장을 주고 그거를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라는 문제들도 많이 실어놔서 사실 이게 주간지 형태로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간지 다회독 워크북만 잘 따라와도 다회독이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리뷰 같은 경우에는 전범위가 다 실려있는 교재고, 거기에 거의 백지 테스트 형식으로 주제와 흐름을 본인이 보자마자 쓸 수 있는지, 왜냐면 영문고는 시험 문제가 많으니까 시험 볼 때 쉬운 문제는 빠르게 쳐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쉬운 거는 보자마자 바로바로 생각이 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시험 같은 경우에 일단 문제가 변형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 시험 문제를 풀릴 때 그냥 풀리는 게 아니라 좀 단계적으로 풀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엑스퀴즈는 아까 수업 끝나고 나서 보게 되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렸고, 연습 문제는 과제랑 클리닉 때 오게 되면 풀게 되는 문제예요. 리뷰 테스트는 수업 시간에 오자마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 보게 되는 시험인데, 이렇게 갈수록 문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게 예시가 8쪽에 엑스퀴즈 예시가 있고 9쪽, 10쪽에 쭉 이렇게 해서 연습문제 리뷰 테스트 예시가 들어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엑스퀴즈는 당일 배웠던 지문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거를 한국어 선지로 문제를 낸 다음에 이 지문은 주제가 이거였고 내용이 이거였지 딱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쉬운 문항으로 구성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하루 학습을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숙제나 클리닉에 와서 풀게 되는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 제가 어휘나 어법 관련해서 강의한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이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선지. 영문고는 영어 선지 문제가 많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없는 것도 아니라서 이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선지로 조금 더 심층적 이해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리뷰 테스트가 사실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끝나고 나서 집에서 숙제도 하고 복습할 만큼 한 다음에 수업생활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는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아이들이 모두 고르기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선지를 명확하게 OX로 편별을 하라는 문제로 제가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영문고 이렇게 객관식에서 제일 어려운 거, 어법 모두 고르기 문제에 좀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어법상 틀린 거를 답의 개수를 주지 않고 모두 고르라고 한 다음에 좀 더 확실하게 고치세요까지 제가 리뷰 테스트에서 확실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답형의 영문고는 메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 좀 준비가 잘 되어야 돼요.
서답형은 준비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사실 자주 해보는 겁니다. 영작을 자꾸 해봐야 내가 영작할 때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하고 어느 부분에서 영문법의 개념이 비어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뷰 테스트에 항상 매주 영작 문제를 하나씩 꼭 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작 문제를 아무거나 영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 어법 포인트로 낼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매주 출제를 해요. 그럼 아이들이 이걸 풀면서 본인이 뭘 모르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 답안지를 다 걷어서 제가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어떤 부분에서 자주 실수를 하고 어디 어법 개념이 비어 있는지가 보여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면 이제 그 친구는 클리닉 대상자가 됩니다. 기초어법 보완 클리닉이라고 있는데 그 클리닉 대상자가 돼서 추가적으로 나와서 학습을 하게 되는 구조예요. 네, 관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든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 저도 다 합니다. 네, 시험 과제 결과 문자로 전송드리고요. 그리고 기초어법 보완 클리닉이 제가 말씀드린 방금 그거예요. 이제 서답형 문제를 리뷰 테스트에서 본 다음에 제가 답안지를 걷어서 보고 이 친구가 이 부분이 좀 부족하네 싶으면 제가 부릅니다. 불러서 그 비어있는 어법 개념 채워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전용 밴드 운영하고 있어서 여기에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린 자료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교재나 뭐 필기나 이런 거 다 제가 밴드에다가 실시간으로 다 올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 잊어버리거나 뭐 가지고 있더라도 어딘지 모를 때 접속해서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어고 영어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은 아마 답변해 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